이완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거나 좀 더 노골적으로 접근하면 이 범죄를 저지른 자기 장모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한다면 이게 민주 진영 쪽이었다면 김기현 변호사 네. 어떤 상황이 될까요? 저는 비판할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쪽이라도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당연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진짜 그건 용납할 수 없지 않을까요? 쟤네들은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인 그 뻔뻔함이.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는데 이 사람들의 뿌리가 결국 이제 친일 세력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쭉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을 딱 세 글자로 하면은 세 글자 그러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 네. 부끄러운 줄 몰라. 네. 그냥 눈앞의 이익이라면 자기 출세, 뭐 돈 이런 거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 말은 얼마든지 바꾸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중요한 뉴스가 어제 나왔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증언이에요. 작년 비상계엄 직전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앉혀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추경호가 내란 이전에 원내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란을 일으킬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자기를 지켜줄 사람 하나를 헌법재판관에 이미 이완규를 앉히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실한 내 편. 근데 정영식이 같은 사람 윤석열이가 추천했지만 윤석열 파면했잖아요. 찬성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 하나를 헌법재판관으로 꽂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디든 김성훈, 이광우, 김용현 같이 나한테 절대 충성하는 사람이 요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이완규가 만약에 그때 헌법재판관이 됐다고 해도 네. 저는 파면했다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파면이 안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안이었어요. 한번 당해봤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덕수나 이완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마치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파면을 하지 않은 것처럼 이전과 이후가 너무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여준 게 아무리 정영식이라도 아무리 김복형이라도 조한창이라도 법대로는 한다라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완규 지명 자체가 지금 그걸 흔들어 버리려는 그거조차 넘어서려는 어떤 의도가 강력하게 드리워져 있는 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저도 과거에 뭐 줄탄핵, 총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런 입장을 보이던 사람들조차도 요즘에 이거 탄핵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 제가 이제 이 내란 세력을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너무 얕잡아 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12.3 내란 상태에서도 실패했는데 그렇게 준동을 했잖아요. 뭐 기관당총 들고 무력 시위하고. 그리고 이번에 탄핵이 됐는데 탄핵 잉크도 마르기 전에 야 헌법재판관을 대통령목을 인선한다? 그것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정말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 사람들하고는 정말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뻔뻔하게 이름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요 뻔뻔하다를 넘어갔고 궁여지책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용을 쓰는 모습일 수도 있는 이제 거예요. 좀 무서워요. 이 하는 행태가 뻔뻔하면 무서운 거지. 진짜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인정하지 않는 짓을 어떻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냐고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헌법재판관이 만약에 지금 한덕수가 추천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바뀌잖아요. 보수 진보 이런 그 상황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명을 추천하면서 정당 해산을 막아보려는 시도일 거다라는 분석이 있고, 근데 이제 이완규가 들어왔다 그러면 윤석열 파면을 막아보려고 일단 추천했는데 한 발짝 물러선 거지 지금. 파면이 돼버렸으니까 국민의힘 그러니까 국민의힘 위원정당 해산이라도 막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알박기로 이제 성격이 좀 바뀐 거 같고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추측이긴 하지만 대법관 자리도 만약에 지금 비어 있었다. 그러면
대법관 자리인 이상민 추천했을 것 같아요. 네. 헌재 이완규, 대법원의 이상민. 사람이 없네. 고놈인 거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큰 일을 하려면 사람도 많이 필요한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소수인데다가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 안에서도 다 천하에서 온 거잖아요. 점점 줄어드는 그 인력 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달리 분석하면 다 떠나고 몇 명 안 남았다 이렇게 보기도 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 이진숙은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지명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관장도 신윤 인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들이 또 경찰관들도 친윤 경찰관들을 뭐 서울 주요 경찰서로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경찰청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단발적인 게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본인들의 인사들을 끼워놓고 알박기 하고 있다. 내란 알박기, 내란 끼워넣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자들은. 근데 이제 한덕수 이야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한덕수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였던 자예요. 나중에 화제가 되긴 했지. 한덕수를 가져다가 윤석열이 협치 인사의 상징으로 쓰려고 했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보 보수할 것 없이 다 싫어하는 기회주의자라고. 출신지가 논란이 됐던 거 있잖아요. 나는 전라도 출신 아니에요라고 이명박 정권 때는 숨기던 사람이 나중에 뭐 전주 출신 이미 또 부각시키기도 하고. 김대중 정부 때는 또. 그래서 고향 세탁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저러고 싶을까요? 저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영식이 윤석열 파면시킬 거라고 예상했던 것도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어. 기득권에 붙어먹어. 그걸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세를 내가 거스를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정영식이든 뭐 김복형이든 조한청이든. 그렇게 보고 저 한덕수가요. 자기를 총리시켜준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에 안 갔다는 건 정말 치가 떨리게 유명한 일화잖아요. 대통령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는 이미 이명박 정권 때야. 자기가 불이익 당할까 봐 장례식장에 안 간. 진짜 파렴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미국 대사가 뭐 가지 주미 않았어요? 대사 있었는데 그때 7일장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왔다가 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때 다 이렇게 한 자리씩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명박 때 충성하느라 오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철저히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 김현장 저것도요. 사실은 저기 공직을 물러나서 뭐 무역협회장 김현장 고문으로 받은 보수가 43억 원이라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총리쯤 지내거나 국회의장쯤 지내면 조용히 여생을 뭐 후학 양성이나 후배들을 위해 아니면 국가의 어떤 뭐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현직 국무총리였던 자가 로펌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김기현 변호사. 그걸 굳이 질문이 필요합니까? 네, 당연히 안 되죠. 국가가 그 사람을 만들어놨어. 그 자리에 그 위치를 만들어놨어. 근데 로펌 들어가고 이를테면 로비스트 하는 거예요. 저게 보수액만 지금 43억 원이라는 거고 저 보수 외에 저 사람이 쓰고 있는 법인카드 같은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유, 뭐 우리나라 경제 수장이 미국 국채에 수억씩 투자하는데 뭐 정말 진짜 엉망진창입니다. 아유, 부럽네요. 이게 뭐 진짜 뭐 아니 저 구경이라도 해봤어요. 연세도 드신 분이고 내일 모레 뭐 어떠실 분인지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할게요. 진짜 나쁜 새끼예요. 아니 오죽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어르신한테. 진짜 나쁜 새끼예요. 지금. 저기서 한번 봐야 될 게 보수가 43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김앤장에서 43억 원을 왜 줬을까요? 그 이상 하니까 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이상이 아니죠. 한 4,300억의 이익이 되니까 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이익을 갖다 주니까 저 금액을 준 건데 그러면 그 돈을 받으면서 얼마나 국익을 해치는 짓을 했겠느냐. 네. 지금이 더 문제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국익을 자신의 사적 이익, 그다음에 자기 주변에 어떤 챙겨주기 위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엊그저께 그 트럼프하고 통화한 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봤을 때 트럼프가 뭐 영어를 칭찬했다.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했다. 이거 가지고 그 총리실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정말 창피한 일이거든요. 나는 트럼프가 장문의
트위터 X에 글 쓴 거 보고 깜짝 놀랐어. 한덕수랑 전화한 걸 자랑하고 있더라니까. 얼마나 그 전화 통화 안에서 그러한 뉘앙스. 그러니까 나는 다 해줄 수 있다. 다 퍼주겠다. 그게 지금 걱정인 그러니까 거죠. 줄 서라 이런 뭐 메시지 같고요. 한덕수 예금만 51억 원. 제가 그 보수 대통령들이 갈수록 심해진다고 한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뭐 뇌물 받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쿠데타까지 일으키려 했잖아요. 네. 다음에도 보수 대통령이 혹시나 언젠가 나온다면 더 할 거 아닙니까? 다음 단계는 뭡니까? 저는 나라 팔아먹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51억을 쓰는데 신용카드랑 현금 영수증이 0원이다. 그러니까. 저거는 저게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저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리를 시킨 거잖아요. 본인의 예금이 51억이고 거기에 이제 뭐 보수 지금 43억을 받은 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 경희궁 터 안에 있던 집도 100억에 내놨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100억도 제가 그 집을 임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경희궁 터 안에 있어요. 옛날 터 안에 있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0원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카드를 하나도 안 썼다는 이야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슬만 먹든지 아니면 좀비거나. 그러니까 남의 카드로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지 그렇죠. 않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진짜 어쨌건 저 한덕수가 지금 기회주의자의 끝판왕을 보이고 있는데 나는 결론적으로 봐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약점 잡혔다고 봐. 까이면 안 되는 일종의 약점이 잡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질인 거지. 쉽게 표현하면. 자, 그럼 뭐 심우정 딸 같은 경우 보세요. 제가 볼 땐 한덕수, 최상목이도 그 일가 친척을 좀 찾아보면 굉장한 이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한덕수가 이완규하고 함상훈이 임명한 거는 중대한 의원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 할 것도 없어요. 말이 되냐 이게. 한덕수 네가 지금 선출직으로 뽑힌 권력이냐. 그래가지고 이게 그 한국 법학 교수회, 뭐 헌법학회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은 권한 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 헌법학 제25판 저 성낙인이 이번에 윤석열 봐주자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 할 거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재판관 지명 즉각 처리하고 사퇴하라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근데 오늘 헌재가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위헌 심리를 착수했다. 근데 주심 재판관이 마은혁입니다. 아유 잘 됐네요. 잘 됐네요. 네. 균형이 딱딱 맞아요. 탄핵 심판 땐 정영식이던 이번에는 마은혁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건 관련해서 뉴스를 보니까는 5건 헌법소원이 지금 걸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처분이니까 적어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할 예정인 18일 전에 빨리 효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에서 권한쟁의 심판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내줬으면.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기각됐죠. 똑같아요 논리가. 잘못한 건 맞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야. 잘못했으면 파면해야죠. 고위공직자가.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리고 열받는 거. 한덕수가 지명한 게 이완규뿐만 아니잖아요. 함상훈 이 사람이 유명한 그 2,4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고 판결한 거. 그러니까 잘못한 건 아닌데, 잘못한 건 맞는데 2,400원으로 해고까지 할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구제해야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2,400원을 해고해도 된다라고 판결한 이유가 그 회사 노사 합의서에 보면은 금액을 불문하고 횡령을 하면은 해고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는 그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고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노동자가 사측에서 자기의 생각으로 이런 거에 동의하고 자기 도장을 찍겠습니까? 강요된 거잖아요. 노동자가 어떻게 회사가 그런 걸 들이미는데 나 이거 동의 못하겠어 하고 반려할 수 있습니까? 그런 구조적인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한 감수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이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네. 그러니까 꼭 그런 애들만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거 말고도 있잖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부실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적법. 이거 판결한 것도 함상훈입니다. 이럴 때는 엄청 관대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함상훈이가요. 우병우 경량도 대폭 깎아준 판사이기도 해요. 이런 애들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
홍접대 카르텔이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재판에 갈 때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정장 입고 오세요. 왜? 뭔가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저 보세요. 그러니까 운전기사 이런 사람 800원, 2,400원 횡령해도 해고는 정당하다 이래놓고 뭔가 정장 딱 빼입고 가서 뭔가 머리를 쓰는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보이는 사람 봐준다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 변호사님이 재판 갈 때 옷 똑바로 입고 오라 그랬구나. 연병하네. 사실 스리퍼 신고 가도 판결은 제대로 해줘야지. 안 그래? 정말. 그래야 되는 건데 그래갖고 막 성적표도 혹시 공부 잘했어요? 그럼 잘했으면 성적표 다 갖고 성적표 다 내. 재판부에. 이렇게 공부도 잘했어요 말하면서.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 이런 논리로 써먹는 거겠죠. 네. 근데 효과가 있나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 있어요. 내가 풀 메이크업 하고 가는 이유가 있는 거야.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있어요. 네. 어쨌든 버스 요금 2,400원, 그건 저는 실수였을 거라고 보는 게 전체 승차 요금 46,400원 중에 2,400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건 이거를 내가 씀으로써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 그러면 고의성이 없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처럼 판결을 해야지. 저거 실수는 맞는데 해고할 정도는 아니다 해줘야지. 왜 이 사람들은 이 법 위헌했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저 함상훈이가 나 진짜 오늘 이재명 대표의 그 출마 선언 동영상과 너무 비교되잖아요. 너무 보통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을 때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근데 끝났어. 네. 다음 책선으로 가게. 네. 전지영님, 아까 전지현님 계셨고요. 전지영님, 예비 사형수 윤석열님. 예전에 보수라면 최소한의 염치라도 있어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면 죄송하다고 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근데 이놈의 윤 정부에서는 단 한 놈도 죄송합니다라는 놈이 없다. 진짜 맞아요. 하긴 내란 속에부터 염치가 없는데 밑에 놈들도 염치가 있을 리가 없겠지. 다음에 랑맨TV님, 요즘 폭주하시네요. 빨간색으로만. 랑맨. 감사해요. 이재명 전 대표님의 8년 만에 책 출간. 대표 발.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예약 주문. 교보 S24 알라딘 사전 예약 주문. 만관부. 결국 국민이 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한민국의 희망 이재명 하셨고요. 이 책 새날마켓에서 곧 들어옵니다. 무조건 사.